현대차 그룹이 세계 4위예요. 생산량, 판매량에서. 토요타가 폴크스바겐 그룹과 함께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등이 미국의 GM이에요. 제너럴 모터스라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강자였어요. 이제 3위로 내려왔고 이제 조만간 또 현대 그룹한테 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룹이 4위고 토요타가 지금 1등인데 혼다나 닛산, 뭐 마츠다, 스즈키, 스바루 이런 짜잔한 애들은 다 제쳤죠. 판매 대수도 높고 해외 현지에서의 평가도 품질이든 성능이든 다 좋습니다. 디자인도 좋고 이쯤 되면 현대가 닛산을 넘었다고 후후후 이러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 나타나겠죠. 혼다 닛산은 예전에 혼다 닛산이 아니에요. 꼭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혼다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혼다 소이치로가 세계에서 가장 연비가 좋은 오토바이를 만들고 말이야 F1에 진출해가지고 세계 레이싱 시장 씹어 먹었다고 이러면서 나다닥 난리를 치는데 옛날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플랫폼 쪽 설계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혼다 닛산은 10몇 년 전에 멈춰져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기술력 수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시기죠. 전기차 시대가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100% 전기차 아이오닉5를 발매를 했고 기아도 EV6라고 하는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폴크스바겐이라든지 여러 전세계 업체들이 전기차 전용 모델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이 그냥 맛배기예요, 여러분. 맛배기입니다. 예전에 첫 독자 모델이었던 포니1의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개발한 건데요. 현대가 가진 기술을 다 쏟아 건 아니에요.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엄청난 거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그리고 요게 국내 시장을 그렇게 기대하고 많은 게 아니라 유럽 시장, 지금 유럽은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개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유럽은 5년 이내로 엄청나게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돼요. 법이 바뀌거든요. 신차는 가솔린, 디젤 엔진 이런 화석 연료가 판매가 안 되는 법이 이제 계속 이제 발효가 돼요. 그래서 유럽 취향에 맞춰서 개발한 거예요. 유럽이 해치백 스타일 좋아요. 전투기에 해치를 이렇게 여는 것처럼 꽁무니가 없는 거. 이걸 해치백이라 그러는데 유럽은 해치백이 제일 많이 팔려요. 폴크스바겐 골프라든지 현대 i30라든지. 그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이후에 대단한 것들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네시스도 전기차 이제 나와요. 디자인 다 끝내놨어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현재 가솔린 엔진으로도 현대, 기아가 토요타, 혼다, 닛산 모두 다 넘어섰어요. 유럽 내에서 유럽 대륙 이외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1위가 현대, 기아입니다. 현대, 기아는 자동차 성능, 기술의 본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일본 차를 이미 넘어섰어요. 유럽이 미국보다 일반 시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 퍼포먼스에 대한 인식 수준이 훨씬 높아요. 미국보다. 유럽이 자동차의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 F1, WRC 등등 이런 레이싱 대회의 종주국이고 되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유럽 대륙이죠. 유럽 대륙에서 왜 현대, 기아차가 토요타보다 더 많이 팔리겠어요? 기술력, 품질, 가성비 다 토요타, 혼다, 닛산을 현대, 기아가 넘어섰다는 방증이죠. Nope. 전고체 배터리라고 있죠. 요걸 가지고 토요타에서 비장의 무기로 한 방에 역전시켜 줄 거야 이렇게 또 큰 소리 치고 있죠. 여러분들 그거 또 보수 언론 쪽에서 그거를 그냥 핥아주고 있는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토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이제 끝난다. 우리나라도 위기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 완료해놨고 조만간에 이제 나온다.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김연아한테 항상 처발리던 아사다 마오가 올림픽 때 대역전 한 방에 뒤집는 트리플 악셀 기술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큰 소리 쳤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상 올림픽 결선에서는 폭망, 꽈당 넘어졌죠. 그러니까 토요타와 현대의 대결과 유사한 겁니다. 지금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 완료했고 이제 내놓을 타이밍만 보고 있다. 그런 거는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 기술을 완성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은요, 전기차가 인기가 없어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을 못해요. 기존의 것을 그대로 계속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전자산업이 대전환을 이뤄가는 시점에 일본은 스마트폰, 아이폰 이거는 그냥 틈새 시장 노린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러고 대응을 안 하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참전을 했는데 이미 중국, 한국,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 이런 거나 납품하는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했죠. 일본의 가전 업체들이. 우리나라는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능숙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자마자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1등이었어요. 새로운 거 나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생산을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폴더형 그걸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인분들은 대부분 그걸 쓰고 한 40, 50대 분들도 전화 음질이 좋다. 사업용으로는 폴더형을 써야 돼. 이러면서 폴더 전화기를 따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직도 스마트폰 보급률이 느립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또 전기차 시대에도 보급이 엄청 느려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 급속 충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전국 마트라든지 뭐 주차장 이런 시설에 그냥 쫙 금방 깔아버릴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금까지 습성을 봤을 때. 근데 일본은 전기차도 지금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럼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 게 1등이 닛산 리프
기수고요. 진한 글씨로 써있는 게 100% 전기차. 닛산 리프라는 차가 1등이고 도요타 프리우스나 미쓰비시 아웃랜더는 하이브리드 기반이죠. 2등이 미쓰비시 미니 캬브, 미에브라는 경차 베이스로 한 전기차고 완전한 전기차 중에 3등이 테슬라 모델 3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1월달부터 5월달 1등 5,700대 정도밖에 안 팔렸어요. 테슬라는 376대. 한 1년으로 치더라도 테슬라가 800대 정도밖에 안 팔린 거예요. 또 닛산 리프도 10,000대 조금 넘게 팔린 거고 1년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인구수가 우리보다 2.5배가 많은데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느린 거예요. 우리도 늦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2020년 상반기에 1등이고 현대 기아차가 둘이 합치면 63,000대로 거의 상위권입니다. 이 2020년에는 아직 아이오닉5라든지 EV6라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존의 가솔린 차량을 개조해서 전기차 모델로 판매를 한 겁니다. 코나 같은 거. 지금 세계 상위권이에요. 테슬라 다음에 폭스바겐과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할 정도로 현대 기아차가 아직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일본 차는 없어요, 순위권에. 우리 현대 기아차는 상반기에 63,000대니까 1년에 10만 대를 넘게 판 거죠. 일본은 국내 판매가 뭐 10,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고 변화를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대로 그냥 도장 쓰고 싶고 그대로 팩스 쓰고 싶고 그대로 가솔린 자동차 쓰고 싶어 해요. 그런 성향이 강한 데다가 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세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이래서 비싼 차를 못 사요. 일본 자동차 이제 판매량, 판매 순인데요. 2019년에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소형차거나 경차예요. 우리는 1등이 그랜저고 10등 안에 한 대여섯 개 모델이 3000cc급 거의 대형차예요. 근데 일본은 또 1등부터 5등까지 별이 붙어있는 게 다 경차예요. 혼다 엔복스, 다이하츠 탄토, 스즈키 스페이시아, 닛산 데이즈, 다이하츠 무브. 일본은 뭐 길이 좁아서 그래, 검소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길이 좁은데 거기 컨테이너 트럭, 레미콘 차량들 어떻게 지나가요? 길이 좁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경차를 사는 거예요. 다들 돈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못 씁니다. 1등부터 5등까지 다 경차예요. 비싼 차를 못 삽니다.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차를 못 사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일본에서 차를 사게 되면 이 주차비도 매달 몇십만 원을 내야 되고 자동차 등록세도 비싸고 기름값도 비싸고 또 차검이라고 샤켄이라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도 매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차 한 대 그냥 가지기만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도 비싼 걸 못 삽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사려면 3천만 원은 줘야 되는데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급도 느려질 겁니다. 전기차 시대 되더라도. 왜 돈이 없냐고요? 일본 경제가 안 좋고요. 20년 전보다 월급이 내려갔어요. 연봉이. 우리나라 20년 전에 연봉이 1,400만 원 정도였는데 평균 연봉이. 우리는 3,000에서 3,50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2배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네, 다 죽을 맛이네 이러지만 일본은 20여 년 전보다 연봉이 내려갔어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20여 년 전. 그리고 세금이 많이 떼요. 그리고 그냥 나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비쌉니다. 독신인 사람이 일본 도쿄 시내에서 그냥 살려면 집 월세라든지 전기세, 통신비, 인터넷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전기차를 살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수 시장이 커지지 않아요. 굉장히 느리게 확대될 겁니다. 일본 전기차 시장은.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왜 성장했는데요? 내수가 받쳐줬기 때문에 매년 100만 대 이상 팔아줬기 때문에 사줬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이렇게 강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기본 베이스가 내수인데 전기차는 이제 내수 시장이 받쳐주지 못해요. 일본은. 그래서 내수 시장이 돼야지 규모의 경제로 배터리도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비싼 차 살 여력이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전기차들 사지 뭐 이래요. 지금 제네시스 매년 10만 대 이상 팔리는 나라입니다. BMW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1, 2등 다투는 게 한국이에요. 뭐 5, 6천, 7, 8천짜리 차 그냥 드글드글 팔려요. 우리나라. 일본은 안 팔려요. 국내 시장은. 경차, 소형차예요. 1등부터 5등은 다 경차고요. 6등부터 10등까지 도요타 코롤라, 프리우스, 시엔타, 닛산 노트, 도요타 루미 전부 다 1500cc급 소형차예요. 경차와 소형차만 팔리는 나라예요. 비싼 차 3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는 못 삽니다. 우리나라 3천만 원 이상 고급차라고도 안 하죠. 요즘에 소나타, K5도 옵션 좀 넣으면 3천만 원 넘는데 고급차도 아니고 중형차 정도인데 일본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비싼 차예요. 일본 서민들 되게 못 살아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러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형차 이상 고급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력도 돼요. 차는 또 좋은 거를 사야 된다는 허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전기차 시대에 얼마든지 충전 인프라만 갖춰진다면은 얼마든지 살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우리나라가 이제 100만 대 이상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규모의 경제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차를 압도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도요타가 엄청나게 기술력을 쌓아놨고 특허도 많이 받아놨고 빵 터트리면 이제 테슬라고 뭐고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또 보수 언론들이 일본을 찬양해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굉장히 구현하기 힘든 기술입니다. 이게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서 20년 이상 또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해왔고 또 전고체 배터리 전담 연구팀도 있어서 수년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또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또 얘기를 했죠. 엄청난 난관들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일본은 아사다 마오처럼 트리플 악셀로 대역전 홈런을 날릴 것이다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결선에서 점프에서 실패했죠. 그거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도요타가 그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이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고체 양산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현황을 공유한 일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천하의 도요타라 그래도 현대 혼자서는 조금 버거운 상대였지만 삼성이 같이 이제 합치면요, 도요타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전고체 배터리 비슷한 시기에 내놓고, 그리고 리튬 기반 차전지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양산에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는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노벨상을 못 받는 나라라고 일봉들이 항상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먹고 살 게 없는 나라였어요. 거지 나라. 그래서 대학교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한테 무슨 노벨상이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시킨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돈이 되는 기술들을 연구해라. 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바로 상용화되고 실제로 팔리는 이런 거에 이골이 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문 시스템이. 우리나라 대학교는 산학협력이란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기술 개발하면 바로 양산이에요. 일본은 노벨상만을 받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국가 차원에서 시켰어요. 상용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음뜹니다. 느려 터졌어요. 또 만약에 일본처럼 국가 차원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연구만을 지원해주고 시켰으면은 우리도 수십 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 그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돈 벌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출발이 일본보다 늦었긴 하지만 현대, 삼성이 손을 잡고 LG, SK까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용화하는 기술은 훨씬 빠릅니다. 일본보다. 난관들을 금세 극복해낼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게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의 수준이고 개발 기업들의 수준이에요. 게다가 KTI와 CIS에서 전고체 배터리 고이온 전도 고체 전해질 기술도 개발했어요. 기술 이전까지 체결했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들을 차곡차곡 아주 빠른 속도로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술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뭐 그렇게 뒤처지는 거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 값비싼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 상용화 길 열었다. KERI에서 공침법을 이용한 고체 전해질 대량 생산 신기술을 개발했어요. 하윤철 박사팀이 고가의 황산 리튬을 사용 않고 고체 전해질 대량 합수성 공정을 개발했어요. 세계 최초 개발입니다. 국내외 특허까지 완료했고요. 그러니까 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요, 도요타가 지금 발매하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도요타가 다 가져온다고 이런 엄청난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25년 이상 개발을 해왔을 겁니다. 일본이 개발 스피드가 진짜 더럽게 느려요. 한 20년 이상 개발해야지 어떻게 성과를 내는 애들인데, 이렇게 우리는 상용화를 목표로 그냥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거. 그리고 삼성과 현대가 또 손을 잡았으면요, 전고체 배터리는 압살할 겁니다. 이제 완성품의 퀄리티를 봤을 때 현대 기아차는 이미 전기차 디자인에서부터 모든 거 다 개발 끝내놨어요. 앞으로 5년 후까지 디자인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현대차는 13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발매할 예정이에요. 내년까지. 이제 하나 나왔죠. 아이오닉 5라고. 딱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앞으로 12개가 내년까지 나오는 거예요. 1년 사이에 12개. 이제 끝난 거예요. 도요타는. 그리고 2021년 요 밑에 게 기아의 전기차 라인업 전략인데요. EV6라는 최초의 전용 전기차 모델을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 요게 가운데 있는 CB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6개 모델을 또 지금 다 개발 완료해놨어요. 이제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겁니다. 현대는. 그래서 현대 기아 다 합쳐서 지금 20개 이상의 신모델이 5년 이내에 그냥 와르르 나오는 거예요. 와르르. 이제 현대는 휘발유차, 가솔린차는 손절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시대로 옮겨가듯이 현대 기아는 이렇게 재빠르게 지금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나가는 거예요. 일본은 미련이 많아요. 하이브리드 더 팔자고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정부한테 막 화를 냈어요. 이대로는 일본에서 차 못 판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어요. 친환경차 시대로 가자고 하는 정부를 도요타에서 비판을 해요. 하이브리드 차 더 팔아먹겠다고 그런 겁니다. 지금 도요타. 그리고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이제 내놓으면 너네들은 끝났어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는 실제로 상용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난관이 몇 단계가 있어요. 실제 상용화하는데 몇 년 더 걸릴 겁니다. 도요타는 내년 발매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몇 년 더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것도 몇 년 더 걸려서 현대랑 비슷한 시기에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기아보다 못할 거예요. 성능이.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아무리 지금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쳐도 현재 리튬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에 비해서 가격이 2배 정도 비싸요. 도요타가 테슬라, 현대 아이오닉 5를 넘어설 최고의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를 내놨다. 짜잔 내놨는데 테슬라가 5천만 원인데 이 차 1억이야. 1억이라고 보세요. 2배 이상 비싼데
사겠어요? 그냥 테슬라 탈래. 나 그냥 현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 탈래. 이러죠. 세계 시장의 소비자들은 최첨단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 도요타 전기차입니다. 나왔는데 2배 비싸. 사겠어요? 도요타라는 무슨 프리미엄 가치가 있는 무슨 롤스로이스도 아닌 주제에 도요타는 아직까지도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내지 못했어요. 렉서스만 그렇게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지. 도요타는 아직도 저렴한 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게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화두예요. 왜냐면 배터리 가격이 가장 비싼 부품이에요.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 예전에 소니가 크게 실패했던 베타 비디오 요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VHS 비디오 좀 길고 좀 큰 거 VHS 비디오 규격을 다 쓰고 있었는데 소니가 베타 비디오라고 좀 작은 거 나왔었죠. 혼자서만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팔았으니 안 팔리죠. 보급이 안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차의 미래라는 게.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2배 정도 비싼 배터리를 끼고 나온다? 규모의 경제예요. 지금 전 세계는 리튬 기반의 배터리 생산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고 있어. 중국이고 한국이고 또 유럽의 폴크스와겐도 자체적으로 리튬 기반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다 지금 생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 혼자 지금 전고체를 한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폭망할 것이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하나 믿고 지금 큰 소리치고 하이브리드 팔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 기아차한테 패배하는 거예요. 현대는 삼성이랑 이제 손을 잡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 이미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산학 협력으로 지금 엄청난 양산 기술들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상용화 상품화는 완료해낼 것이고 근데 일본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전기차도 안 사는데 일본 사람들이 1년에 얼마 팔리지도 않는데 테슬라가 1년에 한 1000대밖에 안 팔리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비싸. 테슬라보다 더 비싸게 되는 겁니다. 도요타의 전고체 배터리 차는 안 삽니다.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큰 소리 치는 거는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를 올림픽에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겠다고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연습하던 그렇게 큰 소리 치던 호언장담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 똑같은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다. 도요타의 큰 소리는 완벽한 수준으로 상품화 내긴 힘들 겁니다. 일본 차가 미국에서는 그냥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왜 일본 차는 미국에서 잘 팔릴까?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놓은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꼭 미국에서 일본 차가 잘 팔린다고 난리예요. 일본들은.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고 미국에서 인정받은 거면은 품질이나 성능이나 그냥 최고라는 거다. 현대는 아직 멀었다. 유럽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니까요. 현대 기아차가. 미국은 잘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꼭 기회 되면 보세요. 독일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보다 많이 팔려요. 도요타 혼다 보다. 그 기술 강국 독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력, 품질, 가성비, 디자인 전체적인 면에서 유럽이 인정했기 때문에 일본이 동남아에서 거의 독점으로 팔았죠. 수십 년간. 일본 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본 차밖에 안 팔아서 그런 거였어. 거의 일본 차가 독점할 수 있는 환경을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계속 팔렸던 거고 지금 현대 기아차가 다 뺏어오고 있어요. 동남아 시장을 하나하나씩.